인가. 안녕하십니까. 비가 나로 보람 있고 또 소외되지 않는 하루 같아서 오늘 해야 할 부분은 140페이지 그러니까 제29회 백제성에서 유전들이 탁고 마지막에 이 임종을 맞으면서 그 정의하는 대목에 관한 다음 페이지인 140페이지 번째쯤부터 셋째쯤부터 읽겠습니다. 일단 딱 그 부분부터만 하면은 너무 글만 보는 셈이 되고 의미로 봐서는 백제성에서 임전덕이 그 거대한 한많은 일정을 ful이 접어져서 이 종말을 소개하니까 이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냐 이것들에 관한 예감을 보면서 진도를 나가야겠다 생각이 돼서 139페이지 제29회 백제성에서 유전덕이 탁고 마지막 뜻을 남겨놓고 간다. 그 부분 앞에 부분을 잠깐은 뭘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느닷없이 유전덕이 죽어버리게 됐다. 백제성은 쫓겨가 됐다.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제거니까 그 사이에다가 그래도 아무리 특히 속한이 망하게 될 처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늘은 예의를 부어서 한번 숨 한번 쉬고 생각해봐라. 헌뜻에서 그 앞에다가 마지막에 유연대기를 잡아 저지로 가는 이 육손이 앞에 느닷없이 옛날에 제갈량이 이 하천성으로 옮겨갈 때 가기 전에 거기다 만약에 올 경우에 대비해서 방어할 예비적인 경고 이 시설로 안전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말하자면 팔진도라고 하는 중간 다시 말하면 하늘이 만들어진 계획이 그렇게 쉽게 망한 것이 아니여 라고 하는 얘기를 주려고 팔진도 얘를 딱 끊겨가지고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부분에 팔진도 만들어갖고 이제 결국은 제갈량이 그 장인인 황승환이 그렇게 쉽게 망한 것이 아니여 경고한 모습 살짝 얘기를 보여주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하는 막고를 짜는 것을 못하고 넘어갈까. 총체적으로 보자면 그럼 29회 이 앞에 있는 대로 132회, 22페이지, 28회 보자면 여기서는 육손에 의해서 완전히 못 모르고 지금 완전히 오나라 쳐들어가자라고 했던 그 체제가 육손이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갖고 방어가 차례차례 이루어져가면서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흥분해서 다 박살내고자 쳐들어갔던 유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판단하기에는 얘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히 이 29회에 들어가기 전에 27회, 제27회에 해당하는 126페이지부터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그러니까 관우가 접해서 죽을 때까지 과정을 앞에까지 보자면 그 앞에는 뭐냐면 완전히 지금 관우가 지금 차초포초 다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관우는 그 대세를 갖고 기세를 가지고 이 나라 친다고 그래갖고 쳐들어갔고 어디를 쳐들어갔냐 그러면 저 현주 동쪽에 있는 대로
그 가운데 있는 형주 그 동쪽에 있는 건성 쳐들어 가갖고 다시 말하면 이 위나라 한번 연금 한번 빈다. 그리고 자기가 또 한번 제가 통일 꿈을 실천해보겠다 해서 펼치고 다닐 때 중요한 문제는 이때까지에 있어서는 바로 전체 대국을 관우가 엎어불면 엎어불라고 하고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관우가 다 시국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주요 인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 관우가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방어체제에 관한, 다시 말하면 관원장이 자기가 천하를 지금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허장성세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보이지 않게 관원장의 힘을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는 그 잠재적 능력을 길렀던 사람 누구요? 쉽게 말하면 관우에 대해서 제일 큰 잠재적인 적이 앞으로 관우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 사람 누구요? 육선이죠. 에? 육선 아닙니까? 그렇지. 육손이라고 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인물이 속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다 실력 갖고 커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26회, 27회부터 나오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현황에 관해서만 보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상황 변화의 가능성은 늙은 관우가 버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문제는 관우가 버지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우하고 천을 경영해야 할 수 있는 유비 눈구녕에서 그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이 보십시오. 여기 27회, 28회, 26회부터 보자면 유비의 눈에는 전혀 지금 육손이라고 하는 앞으로 언제든지 관우를 뒤집어 뽑을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역량들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큰 싹들이 안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경우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를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로운 신세력 내지 신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들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이 새끼들 가서 번성 가서 처벌만 된다. 그래 군대 몰아가갖고 결국은 이 차마 내 식구들 아니면 조비 흔들어도 된다고 그 세력을 몰고 자기 혼자 힘으로 몰고 다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동원해서 자기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졌는 거예요. 흡사 이건 뭐로 관련돼 있냐? 지금 화남산을 보면서 제가 이것과 저것 돌아다니다 보니까 두 분 형님아 죄송합니다. 나하고 진짜 같이 해갖고 화남산을 지켜나가고 이 풍토를 대세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무하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공부자가 우리 이가 중에서 두 분 형님하고 이 동생하고 밖에 않아요. 그동안에 한국년이 다 찍어주고 회의할 때마다 주고 했는데도 잘 안 온단 말이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아, 이거 공부해야겠구나, 사람 키워야겠구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산이냐 갖다 생각만 간 사람들만 나온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가 사람 크겠습니까? 인물이 크겠습니까? 이 지역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를 쓰다 보면 어쨌든 보면 나도 힘이 탁 빠지다가 만약에 한 번씩 뭔 건강상 장애만 생기면 아 이거 내가 못 넘기게 한 위험무시까지보다 느껴왔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볼락 일어나고, 그러다 또 여기서 이빨에 이래갖고 빼고나게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다 또 그래서 그래도 참고 견뎌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명감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만은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관우를 흥분시키고 뒷바라지 하고 있는 이 장비 같은 것들만 있어갖고 관우 장비에만 의존해서 너무 특히 이 조자룡이란다거나 혹은 이 참모진들을 경고하는 것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황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27회에서 나온 대로 관우는 가서 내 맘대로 해보면 된다. 누가 나한테 건드려 했던 관우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졸개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거기서 27회 126페이지부터 나온 것은 중요한 문제는 유비의 삼형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우가 너무 기고만장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졸개들한테서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그 형벌을 받아서 사명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그냥이 죽었다고 해갖고 흥분해갖고 자기 큰형한테 충동지로 다니면서 목숨을 두고 복수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 장비에 의해서 상황은 격앙만 되어갈 뿐이지 대비하는 준비가 없었다는 사실들을 여기 전체를 보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렇게 갖고 성질 급해갖고 결국은 작은 형님이 죽었는데 저 새끼들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쳐들어 죽여야지. 그래갖고 떠들고 다니다가 말 안 들을 게 부인한테 술 먹고 부하를 킥집으로 두서 패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장비의 채취에 두드러 맞았던 사람들을 한 맺힌 그 복수심 배기에서 또 자존심 상하고 어떤 거기에 의해서 바로 결국은 장비마저도 범강장달이라고 하는 자기 보좌관들한테 자기가 집으로 투접했던 사람한테 결국 맞아 죽습니다. 그 내용이 결정적으로 유비의 한 나라가 무너져 갈 수 있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 28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28회 설명하고 있는 장비가 자기 화를 못 이겨갖고 자기 친복 부하를 범강장달이 두드러 패갖고 불로 인해서 그날 저녁에 제일 자기 친복인 범강장달이한테 단도 맞아서 장비가 죽습니다. 이 28회 다시 말 132페이지에 들어가면서 꼭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천하를 경륜해야 할 유비라고 하는 인재가 이거 어떻게 이런 경우 어떻게 정신 차려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국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동생을 두 동생을 다 죽여 시키를 다 없다 그래갖고 결국은 오나라를 밟아가지고 그냥 다 박살내버리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보복심과 흥분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결정적인 문제가 온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28회 132페이지 제일 처음 문단에서 설명한 것이 세상에 두 동생은 여기저기 것도 없고 무시겁게 그렇다 하지만 자기 형이야말로 천하 영말을 듣는 기대를 갖는 유비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인데 유비가 대국을 오판했다 하는 것을 이 문제의 얘기로 보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오판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초기 차례차례 지금 망해가는 찌그러져가는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은 어떻게 찌그러져 갔냐 그 촉에 결국은 유비마저 마지막에 백제성이 죽어버릴 때 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려고 청나라한테 최선 대비할 것이냐 하는 흐름을 가지고 와야겠다. 이거 어떻게 보자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현재 화담사가 이제 새로운 체제에서 건사하게 되지만 나이가 어느 세대들은 지금 다 물러가게 된단 말씀이다. 이번에 다 물러간 다음에 그러면 둘러보고 있으면 저한테만 뭐예요. 무엇인가 시작해야 한단 말입니다. 앞장서 하란 말이오 막 이해해놓고 구체적인 얘기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하는 안 써준다고 말입니다. 그 어떤 경우는 한 대로는 책도 찍어내고 계획도 세우고 해갖고 내 돈 들여갖고 갖다 주면 나눠줘갖고 뭐 하다 보자 하면 우고 왔다가 그 다음에 뒤에서는 요것도 해야 아까는 요만 말고 뭐든가 어쩝니까 한 얘기만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지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올란다 단체 회들하고 올란다 그러면 내가 경제력만 옛날 같은 경제력만 있으면 앞장서 그 정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보자면 이 상황이 뭐하고 관련이냐 잘못하면은 하람사도 유비가 망하랬기 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고 있겠구나. 여기 정신 차릴 수 있는 무덕 잣들어 정신 차릴 수 있는 대응 주체가
다시 말해 육선이같이 새로운 인재 체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딱 불러먹고 있다 보면 조금은 핑계는 대가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자니 적극적으로 안 나온다. 앞으로 하면서 이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안 나오고 계산 이런 얘기하고 누구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나와. 이렇게 해서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냐.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러면 아이고 못 견디고 지금 빠져버린다. 그러면 하람사는 나중에 어영부영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 하람사가 없으면 내가 개발될 것이니 하람사 때문에 못해요. 이런 한풍토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길러내기 위해서 조금 코로나 끝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도 일단은 이 끊임없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 하나는 여기 지금 약포 선생 이 얘기 속에서 세 가지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속 문제 가지고 연결되지고 다시 말하면 체제가 누구 세울 것이냐 한 문제 그것은 약간 일반 전제이고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인원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적인 체제를 안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옛날 유명 그 장애인과 관련된 체제를 뒷바라지 해줄 것이냐 하고 어영부하다 보니까 다 패들이 장애인 쪽으로 보다 와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인왕을 쪽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철저히 내세워 갖고 있다고 벼락을 맞았는데 그 말하자면 옛날 그 우리 이 앞에 선관장 최근덕 선생 얘기하면 잘못했으면 정치를 이거 하라고 정치를 전부 멸문당할 뻔봤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내기 때문에 그때 일단은 이런 쪽의 입장에서 섰단 말이에요. 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는 누구냐 그러면 문로에 모시고 있는 동박 18년 중에서 바로 율곡 이해 선생하고 또 그분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민족 정치를 지키려고 하는 무게 성원하고 두 사람을 18년 중에서 쫓아내자고 하는 것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옛날 세계 쪽 불견입니다. 그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율곡이 중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을 철저히 적어도 이제는 이 말고 기 이론들에 의해서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정치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아주 소신을 갖고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 결국은 여기 말하자면 약포선이 약포선생 이론이 약포선이 저버렸으면 율곡이 잘 앞으로 못합니다. 율곡이 시대로 유지되면서 그다음 무게에도 당당하게 남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약포 선생이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민족 정기, 우리 민족 정신을 끝까지 수호하는 원hun이라고 할 수 있는 무게하고 율곡을 우리 18은 다시 말하면 우리 문묘에서 보존해낼 수 있도록 해왔던 큰 정신사적 원hun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별로 설명도 않고 있다. 하담사 생긴 분들 여기 자손들도 거의 모른다 그 내용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약포집에 약포집 편찬하고 발행할 때 또 그 간행했을 때 서문을 썼던 그 최근덕 선생이 나한테 내가 이쪽에서 말씀드려서 최근덕 선생이 그다 적어주셨던 것이죠. 결국은 정치 멸문당하려다가 고비를 내린 것은 그분이 훌륭한 시조가 계시기에 선조가 계시기에 그렇지만 또 하나는 정치문의 큰 대운이네. 영학장 참 정치문중이 한 멸문당할 분 봤는데 그 살아난 것만 하도 정치문중이 큰 대운이네. 그것이 그 양반이 내한테 내고 감독으로 칭찬을 해주죠. 그 후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 이제 종영님 정원상 씨 같은 분이 오직이 박식하고 활동 없습니까? 그런데 한상경님 하신 말씀이 나한테 와서 아우야 세상에 그쪽에 갔더냐 나를 뭐라 하냐 정원담 교수 형님이요. 그래갖고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원담이 형님이라고 해갖고 자네 이름을 먼저 앞세우더라는 것이. 그래서 자네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말해 우리 전통문화에 관한 어떤 고집이란다거나 애착에 관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우리 선임들 선배들 사회에서는 아직도 살아남아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말이 못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이제 백제성으로 가는 과정은 지금 예, 유비 죽고 아니 그래 관우 죽고 장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보복으로 갔던 75만 명 동원해서 갔던 패들이 절개 같은 깨재전 육선이 그 작전에 의해서 육선에 의해서 마지막에 우리 힘으로 지키자 하는 이 오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우리 힘으로 지키자고 하는 자각적 자기 방어 각오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깨져가는 과정으로 해서 마지막에 그 기세가 깨지는 것이 139페이지 나오는 29회에 있어서 백제성으로 세상에 75만 명 갖고 갔다가 다 깨져갖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냥 전쟁의 두번 보고 쫓겨갖고 도망가서 백제성으로 가서 이 길을 마려왔던 그래서 운명을 다시 말하면 최후 그 탁보우 이 뒤처질 운명을 맡게 되는 과정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쭉 해나가야 할 일은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셋째 줄부터 되어 있지만 앞에 부분을 쭉 먼저 설명해 나가고 그래야 뒤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이겨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을 했던 것이니까 그냥 이거랑 설명을 합니다. 제29회 백제성에서 유현덕이 탁보하라. 백제성으로 변성 쳐들어갔다가 다 깨지게 되었다가 다그 조직 군사 조직까지 다 깨져버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 쳐들어오는 그 육선과 그 과거의 육선 선배들 세력에 의해서 쫓겨갖고 결국은 마지 못해서 가서 백제성에 임시로 피해로 갔다가 거기서 잡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선이 대핵 전승하고 육선이 싸울 때마다 육선 작전에 의해서 다 저 싸움에 이기고 인병하여서 왕서 추습하였다. 군대를 끌고 서쪽에 총나라 그 중심을 향해서 서쪽으로 추습 뒤쫓아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초반은 주력 부대들이 다 깨지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다시 성도 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추지 이 기성 기관의 불원처에 기관이라고 기성이라고 한 데가 기관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하게 생긴 관이라고 하니까 방어기겠죠. 좀 원자기 같은 데인데 고개 같은 데서 기관을 떠나서 기관으로 붙어서 이는 떨어지잖아요. 기관에서 붙어서 그 멀지 않는 곳에서 불원처에 이르러서 뒤쫓아가니까 이제 기관 쪽으로 넘어가겠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육선이 전면 산곡 중에 살기가 충천하고 회의 척병 설유 매복하여 변하령 3군 후퇴 심리하였다. 육선이 보니까 이 전면 산곡 중에 앞에 보이는 산골짜기 가운데에서 살기가 충천했다. 다시 말하면 전쟁해왔던 육선 정도의 전략가한테는 가만히 있어도 그 전체의 흐름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산골짜기가 아무래도 무엇인가 잠복근무하고 있고 기습하려고 온 준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살기가 하늘로 충천 솟아올랐다. 하늘에 붙였단 말은 살까지 솟아올랐다는 거죠. 살기가 솟아오른 것을 보고 나서는 회의 촉군 설유매복 아마 촉군이 여기서 쳐들어올 경우에 밥을 하고 잠복근무하고 있는 것이냐 대비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의심을 품었다. 그래서 변하령 3군 후퇴 심리 그래서 바쁘겠지만 잠복부대한테 기습을 당할까 모르니까 가지 말고 다시 멈춰라 뒤로 물러라. 그래서 심리를 뒤로 3군이란 말은 중가 우군 합선 하지만 주력부대들을 심리기를 뒤로 철군을 시켰다. 육선이 계령인 담시 육선이 그래서 다시 명령하기를 누가 다시 그냥 살펴보고 오니라. 그래서 다시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것은 잠복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실은 사실은 시일계 섭진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사기가 나오는 것은
군대가 잠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로 군대가 잠복하고 있는 것 같은 부대 배치에 관한 작전 계획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돌로 만들어 놨던 쌓아놨던 진법이 돌로 쌓여는 군대 배치해 놨던 같은 진지 배치도가 그렇게 거기서 살기 내지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지 돌멩이로만 만들어 놨던 것이다. 근데 육선이 다시 인수 십기 하여서 입진 관간하였는데 육선이 군대 놔두고 내가 가보란다. 그래서 한 10여 명의 말탄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그 돌로 쌓는 진지를 관간 자세하게 둘러보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호련 광풍 대작하고 비사하고 주석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안에 돌 배치한 데를 들어갔더니 거기서 효리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비사 이 주석 그 진지에 들어가면 그 작전에 걸리면 신비한 그 기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가 날아다니고 돌멩이가 바람에 한 공중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비사하고 주석이란 말은 돌멩이가 돌아다니고 모래가 돌아다니고 해갖고 다시면 진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선이 무로 가출 돌멩이 모래가 막 휘몰아치니까 앞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육선이 무로 가출 어디로 도망 빠져나가야 할지를 그 진안에 들어가다 걸렸으니까 도망 빠져나올 길을 무로 찾들 못하고 있는 동안에 경의관 바로 그때 경자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때에 경의관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덜덜 이거는 의심 간단 말을 덜덜 떨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홀련 일노인이 입우마전하였다. 문득 한 노인네가 육선이 타고 있는 말 앞에서 마전에 홀현 나타나는 해자로 볼 수 있죠. 문득 앞에 노인이 한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노인이 소착 웃음을 띠고 하는 말이 설하되 노부는 시 공명 악부 황승은이요. 나는 바로 내가 바로 제갈공명의 장인인 황승은이란 사람이요. 소서가 입천지시에 내 사위 공명이 제갈량이 사천성으로 천지시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제차 포하 혁진 여기다가 돌멩이로 군대 방어 진지를 쌓아놓았습니다. 포하 혁진 돌로 포는 100%짜리니까 거의 펼쳐놓단 말이에요. 돌로 군대 진을 쳐서 땅 위에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름을 붙이기를 명규 팔진도라고 군대 팔진 8가지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군대 진의 배치 지역을 여기다 설치해 놨다라고 이름을 붙였다. 팔진도다. 차지는 변화가 다단하고 갑이 10만 정경하다. 이 진법은 모양은 돌멩이로 쌓아놓은 것 같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 팔진도의 작전 기능에 이용하게 된다면 흡사히 말하면 10만 명의 정병들을 가지고 방어하는 것과 비교할 만한 정도의 변화 가능성 내지 작전적 효력이 역할이 의미가 얘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적재는 적은 딱 맞출 적자입니다. 딱 때를 맞춰서 말이에요. 바로 그때를 맞추은 이는 바로 이때에 그 말입니다. 적재에 현 장군이 총사문입하여서 요상 불직 차진하고 특내 인출하니다. 바로 이때에 적재 바로 이때에 현 장군이 총사문입 바로 육선 장군 당신이 이 팔진도에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왔냐? 하필이면 들어오면 못 나고 결국은 사람으로 말하는 적진으로 군대 시체 군대가 있다면 죽어볼 자리요.
바로 그 주급을 자리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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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바빠서 끊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들어온 뒤 기법을 모르니까 들어오면 죽는 문으로 사문으로 당신이 들어온 것을 봤어. 그래서 요상 내가 판단해 보니 생각해 보니까 불식사진 당신이 팔심법 기법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대로 나와도 당신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큰내 인출 내가 특히 당신 사문으로부터 빼주려고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손이 황망배사 육손이 아주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하라고 뻗어만 일어나서 배사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랬다.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문단으로 가서 그래서 육손이 바로 뭐냐면 또 일면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보여주만 갖고 이걸 두는 것이 저쪽으로부터서 조비가 쳐들어올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오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다투고 어쩌고 하고 있는 동안에 위나라에서 다시 지금 조비가 쳐들어올 것이게 망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감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육손이 파 조비가 승허내습하여 조비가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 빈 공간에 한가한 기간을 이 시간 공간을 이용해서 승허하여서 내에서 쳐들어올까 하는 것이 걱정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편하령 반사 그래서 곧바로 군대 철수해라 라고 명령을 해. 다시 말하면 황승헌하고는 작별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방어 체제로 육순이가 바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군대를 청나라만 공격으로 가지 말고 반사는 군대를 철군시켜서 방어하는 것이 반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철수해라고 명령을 하였다면 하령하고 바로 그러고 있었는데도 예측했던 대로 조비가 과연 군병 선노 예습하였다. 그러니까 육선이가 걱정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조비는 미리 또한 이 기회에 청나라하고 오나라하고 싸우는 동안에 위나라가 양쪽에 어부지를 먹으려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과연 군대를 선노병으로 세 길로 갈라가지고 쳐들어왔었다. 그래서 동호는 미리 육선이가 대비했기 때문에 이유 방비하여서 이미 벌써 방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군이 패요 기진 기는 몇 번 기잖아. 비지는 진칠진짜지만 싸울 수 있잖아. 그런데 위병하고 오병하고 몇 번 붙어 가지고 위나라 군대 조비의 군대들이 패요 기진 몇 차례 싸움 때마다 졌다 말이야. 져서 그래서 무공이가 성과도 없이 뒤로 다시 철분하게 되었다. 둘이 싸우면 어부지를 하고 쳐들어갔다가 싸움이 어부지를 못하고 갔단 말이야. 여기까지 보자면 지금 위나라는 위나라대로 오나라는 오나라대로 대비하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제일 힘이 빠져갖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은 청나라라고 볼 것 같습니다. 유비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유비가 태태 백제성 후에 일병 불기하였다. 병이 한 번 생기니까 일어날 수가 이겨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여기 속에 이격패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왜 백제성으로 도망가게 되었냐 하는 그 과정까지를 보자면 앞에서 보면 가는 데마다 있는 데마다 다 깨져서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작전, 확실한 작전 계획 없이 15만 명을 끌고 배 타고 오나라 쳐들어갈 준비만 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한테 놀랬으니까 내가 하면 다 벌벌 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힘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육손이 밑에 다 철저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결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기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유비가 퇴퇴 백제성 후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에 유비는 무조건 가서 우리나라 치면 된다고 쳐들어갔지만 나중에 그 유비의 측근들이 군대를 숲속에다 놔두고 나서 쳐들어오면 어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들을 보고 유비한테 유비의 군대 배치도를 부하병 부탁에 의해서 다시 정확하게 다 길어가지고 제갈량한테 보여드렸더니 제갈량이다 땅바닥에다 그 배치도 들리면서 이게 다 깨졌다. 다 깨져서 큰일 났다. 무조건 철수해서 도망가야 할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유비는 백제성에 가서 우선 안전장치부터 위기를 피해야 한다. 그런 명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배치도를 보고 나서 다른 거 다 깨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벌써 철수해라고 해서 백제성으로 유비를 퇴병해서 도망가게 해서 우선 거기서 피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 다시 그 밑에 뒤에 얘기합니다. 유비가 자지 장 불구 우인세하고 편파인 그 성도하여서 청제갈량 염등 하여서 도영안궁하고 청후 견명하고 안배우사하였다. 여기서 이제 유비가 병이 들으라고 다 깨져보고 나니까 이제는 한번 이제 병이 들었으니까 이 병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구나. 일병하면 불기다. 다시 못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유비가 자지 장 불구 우인세 이제 보기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힌 뜻입니까? 그래서 유비가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야. 자기가 곧 장은 장대장자에 멀지 않은 곧 말이야. 곧 불구 장불구에 멀지 않은 장래에 우인세 이 세상에 남은 기간이 우인세 이 세상에 남아있는 기간이 장불구 뭘 별로 오래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 유비가 자지 장불구 우인세 이런 문장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하지만 유비 인생이 끝나는 것을 예측한 내용을 지금 간단한 문장으로 써놨어. 세상에 보죠.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글자 10자로 유비 장래가 끝났는데 뭐 딱 얘기하면 얼마나 멋지게 써진 명문인가 봐란 말이에요. 의가 되나 30문자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해갖고 요지를 정리하는 그 의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유비가 스스로 깨달았다. 장불구에 곧바로 오지 아니하여서 인세에 이 세상에 내가 살아남아 있을 시간이 얼마 멀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 그 순간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쩔 것이냐. 그래서 곧바로 파인 그 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성도로 보내서 뭐냐. 마지막 정리하면 의지할 사람 누구요? 제갈량밖에 없어. 그래서 제갈량이를 불러들여서 제갈량 보고 제갈량 밑에 있는 제갈량 참모인 이영대 제갈량과 이영등을 불러들였다. 등을 얻어오냐. 도영안성 영안궁 백제성 영안궁 백제성 하지만 현재 자기 쓰러져 누워있는 지역으로 불령 들어오라고 불러들였다. 그리고 나서 청후 견명 그리고 후 견명 유명 남은 유명 청후 남은 유명 이런 말은 자기 죽은 다음 얘기가 내기일자니까 죽은 다음에 혹은 유명 죽은 숨 넘어간 다음에 뒷일에 관해서 청후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저희 일에 대해서 의견을 바로 제갈량이하고 이영한테 들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안배 후사 그럼 그 의견을 들어서 뒤사 나 죽은 다음에 뒷질 어떻게 할 것이냐 후사 어떻게 안배할 것이냐 대비할 것이냐 안배는 대비하고 마찬가지다.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 두 줄로서 바로
그 순간에 유비가 자기 죽은 다음 뒷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갖고 강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한테 바로 그래서 보냈어. 제갈량이 접보 후에 유비가 쓰러져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을 상역이 오란다 하는 그 보고를 접하고 나서 후에 뒤는 그 다음에 접하고 나서 태자 유선에게 유재성도 하고 여기 이제 제갈량이가 한 것이다. 제갈량이가 대병. 그래서 말하면 첫째 제갈량이 접보 후 요거 첫째 이거 제갈량이가 보고를 받은 후에 그래서 두 번째에 태자 유선하여 유재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그러면 제갈량이가 유비 만들어 가려면 성도를 어떻겠냐. 그래서 성도 일은 태자인 다시 말하면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꾀재기한 원난 유선이한테다가 큰아들 이렇게 그놈한테다가 유선이한테다가 무엇을 맺겠냐. 유선이를 불러서 유재성도 태자는 성도에가 남아야 한다. 태자가 했다라고 하니까 그 태자는 유재성도에 남아서 만약의 대비해서 이 자기 아버지 유비를 맡을 준비를 해라 라고 백성을 두 번째입니다. 건우수자는 태자 유선이 유재성도 하고 이번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대상 유령 유리하여 2급 일사관원하여서 연야향 백제성 안내하였다. 셋째로는 그래 자기는 유비는 아니 제갈량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유영과 유리를 대상 거느리고서 유리와 다음에 2급 그 외에 그 밑에 또 그 아래로 일사관원 한 무리의 한 덩어리 없게 한 덩치 나머지 사람들을 관원들을 거느리고서 이 급일사관을 하면서 이 바로 연야 향 백제성 안내 낮이고 밤이고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이야. 연야에 낮과 밤을 이어서 향 백제성 유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임종의 맞은 준비를 하고 있는 백제성을 향해서 안내는 쉬지 않고 달려갔다 합니다. 유비가 공명 좌우 용상전상하고 용수 우착 공명 척배하고 설하되 유비는 제갈공명을 좌우 용상 유비가 누워있는 유비의 침대 천자의 침대 옆에 용상의 옆에다가 가수로 오라고 청하고 불러갖고 용수 우착 공명 척배는 청은 득작여인 등줄기가 책여인 그 등줄기를 무착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자기 그 마음과 뜻을 정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에 이제 희망탱이 없는 유비 손으로 제갈공명 등짝을 어루만지면서 한 얘기가 나중 뒷일을 그냥 그러니까 유비 등줄기를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아흔 후에 당초 원류청승상적 권고 내가 지금 아주 후회되는 것은 애초에 그 당시 당초에 그때 원류청 승상적 권고 승상의 권고를 원류청 들쳤더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요. 무엇이냐 그러면 관우 죽였으니까 장비 죽였으니까 이 시대를 발박을한다고만 생각했지 적어도 대국에 관한 생각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형제간의 일이 아니라 나란 일입니다 했던 그 뜻을 정신 차려서 안 들었던 것이 후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당초에 원류청 애초에 처음부터서 성상 말을 들었어야 할 텐데 말 안 듣고
그 깨제에 장비가 선동한 얘기 듣고 저도 흥분해갖고 그 장비와 관우 때문에 그쪽 길 전형적인 감정을 따라갔던 것이 후회된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성삼께서 권고했던 대국을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했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깊이 후회하고 있어. 타는 그리고 타는 유비가 우, 고, 고소, 제갈량 그리고는 자기 기본 입장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또 우고 다시 우, 고소, 제갈량한테 고소란 말은 자세하게 설명한다 말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뭐라 했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마속은 저계인 마속 저 사람이야말로 저계인은 특징을 강조해서 말입니다. 마속 이 사람은 언과 귀실 실제보다는 그 말을 헌사하게 잘한 사람이요. 마속은 실제보다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이 언이 과귀실 실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말을 훨씬 잘한다 하는 데가 그 내용이다. 그러니까 불가 중용 그 사람을 중원 구분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에서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구분과 관련된 일은 마속한테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후 곧 이어서 수후에 명인치일의 지필 필은 그 불피자 해보고 같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이 옆에 사람한테다 명령을 하기를 치일의 지필 부서고 종이를 가져오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유조 남겨놓은 말을 적어라 라고 하는 유조 마지막에 남긴 말 유조는 유언입니다. 유언을 남겨놓은 조치니까 유조를 사하 종이 갖다가 내가 얘기만 적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장 유조 급 공명설 그래서 유조는 마지막 남기고자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 유조죠. 조는 그러니까 뜻을 글로 쓰는 것도 되고 글로 쓸 내용을 말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유비가 바로 장, 공무들 여기 장한 목적을 이루는 절차를 보지 유조를 그 공명에게 구체적으로 내려서 말을 합니다. 남겨놔야 적어놔야 정리할 걸 말한다. 그 내용 첫째는 무엇이냐? 성상에게 바라는 것을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차조 이 차조 이 내가 내리는 말이 내가 내리는 초 마지막 절치의 글을 차조를 해당하는 장이에요. 이 차조를 태자에게 꼭 교는 남겨준다 전해주라 태자에게 꼭 전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는 그게 첫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상은 내가 한 얘기를 태자한테 꼭 전해야 할 것. 범사는 성상이 다 지도 모든 일은 성상이 깨서 다 지고 다는 그냥 만다가 아니라 다라기보다 다 지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유조를 태자한테 전할 것. 두 번째 모든 일은 내가 없는 동안 성상 당신이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해서 가르쳐 주실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명이 공명 등이니 공명뿐만 아니라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공명과 공명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곡도 제지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 곡도예요. 울면서 곡도란 말을 쓰러졌다니까 땅바닥에 쓰러져 울면서 하는 말이 폐하는 선고 용시하소서.
해야 하는 지금 아직 돌아갈 거 아니 아직 돌아갈 거 아니니까 좀 정신 차려서 건강 몸뚱아리 힘 좀 차리란 말이오 그 말이. 선보 용체 천자의 귀하신 몸을 잘 우선 보존시켜 나가야 합니다. 힘 빠지면 정신도 나가면 죽어먹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등은 원효 견마이노 천자께서는 폐하께서는 정신 차리고 건강 유지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신등은 원효 견마이노 천자를 위해서 폐하를 위해서 모든 아랫사람 아래 것들로서의 역할을 견마 말이나 개같이 역할을 내가 다 우리들이 천자를 위한 폐하를 위한 심부름은 우리들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마지막에 충성맹서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폐하 신등이 원효 견마이노 모든 신하의 노릇을 다 할 것은 원효는 정성 들여서는 다 나타낸다는 뜻이죠. 효는 보일 효 나타나는 효자예요. 그러니까 견마이노를 다 할 것을 원 바랍니다 말은 약속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호 폐하 기우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이 지우지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폐하의 은혜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맞아주시는 폐하의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진심으로 대해 주신 폐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복 정성을 다해서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 읽어보자면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결국 글 공부할 수 있는 외워둬야 하고 써봐야 하고 해야 할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짧은 글들 같지만 이 문장들은 1600몇 페이지에서는 삼국연이 원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을 더군다나 알기 쉽게 심플리파이 해갖고 정리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실은 말하자면 이 깨까는 삼국연이 같아도 진짜 아무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면 요 달달달 외워버렸으면 쓰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좀 적기만 하면 옛날 여선생과 제자와 여선생 그 같은 옛날 중명 테이프가 나왔잖아요. 영화가 나와서 그러면 그거 6.25 후에 돌아다니면서 전 사람들 전에가 다 모아놓고서 이제 막 그 변자가 얘기해 누구는 어쩔 쪽 했지. 나도 이 정도 줄줄이 외워갖고 한번 좀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모르고 하지만 이 얘기 하기 시작하면 만화 그려가면서 하기 시작하면 참기에 관한 변산으로 하기로 한다면 이것은 검사와 여선생 그 정도 문제가 안 되는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계기를 갖고 쉽게 말하면 저거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 요거 갖고 같이 읽어가면서 네가 한번 읽어봐 네가 한번 읽어봐 하고 돌아가면서 읽으면 그러면 자연히 이 삼국지 갖고 읽어버리면 그 천자문 100번 하는 보다 더 삼국지가 공부가 되었고 이 기회를 모두 참고를 알아도 언제 내가 없더라도 이 기회에 나는 친구들 뵙고 공부시키려면 야 한국 공부 겸해서 백원 공부해서 같이 해봐라. 그럼 돌려가면서 이번엔 누가 읽어 누가 읽어 해갖고 5명만 돌아가면서 읽어버리면 아 누구는 틀리게 읽겠죠 라고 단단하게 외워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말하자면 그 기회만 장소만 만들고 기회만 만들면 알아 모아지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명만 놓아하고 이거 돌아가면서 10번만 읽어버리면 삼국지 갖고 통일 뭐냐 하면 백하면 달달해버려요. 좀 두성만 죄송합니다만 세상 유교대학 학장 맡아갖고 유교대학 강의하면서 강의 별도로 공부처럼 나오라 하고 이거 쭉 해요. 그 유교대학에 저 있을 때 댕겼던 유교대학 8년 9년 동안에 저 강의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다 백하면 다 마스터했습니다. 광주학교 유교대학 마스터했습니다. 그런데 뭘 한다고 유리 한다고 한장 받는 지금도 백하면 까먹는 이 좋고 재미있는 삼국지 한번 안 읽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보자면 공부 분위기 만들어 보려고 무던히 저 나름대로 향교에서 그 후에까지 해서 유교대학 10년 동안에 무던히 백화문뿐만 아니라 새로운
중국 사람들이 눈 떠갖고 만든 자체만 명날 때까지 만들었던 옛날 공자명제 일 팔아먹었던 구식 공문적 경전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시대에 관한 경전으로 만들어진 민본화된 사설을 적어서 만들었던 것들을 저는 다른 확실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아마 광주유교대학에서 개혁된 민본적인 거 아니야. 민주적 경전, 민주화된 사설 경전들을 갖고 기본 강의를 해왔던 사실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나이 잡순 우리 동지들이었던 사람이 지금도 긍지를 갖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나보다 2살, 3살 더 잡순 분들이 심지어 나보다 10살 더 잡순 분들이 오셔갖고 열심히 배웠다고. 어느 날 와, 뭐, 헛들만 하고 완전 각스 땀들 나고 그러니까 그냥 깎아먹게 되죠.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말을 해야 은혜에 보다 보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비가 명내시 무기공명하고 그러니까 유비가 다시 내시 옆에 모시고 있는 신하한테 무기공명 예, 공명이 지금 울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있고 그러니까 무기를 쓰다듬어서 붙잡아서 뭐 붙자는 쓰다듬은 문자도 되지만 붙잡다 쓰지 붙잡아서 기 공명을 세워라 이렇게 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울고 있는 사람을 앉혀라 세워서 일어나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읍착 공명적 수 울면서 우리야 선수가 아니라 손 제방이니까 납착이죠. 나지 붙잡을 납자에 나착하고 납착 손을 공명의 손을 붙잡고서 제가 이거 유비가 마지막 말이에요. 유착 누설 유는 눈물 흐른단 말이에요. 창누 눈물을 줄줄 흐르는 눈물을 흘린 채로 흘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심히 금일거려하니 유신복이건 상고하라. 상고하노라. 짐 천자가 임금이 자기를 말하는 짐이라고 그래요. 이게 짐이 내가 오늘 거려 세상을 떠나가려고 하네. 그건 갈 것도 아니게 떠나간단 말이야. 오늘 내가 죽으려고 하면서 유심복지건 내 가슴속에 뱃속에 배복장 내 뱃속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을 유심복지건을 상복 상은 진실로 정성껏 하는 입니다. 하나 거짓 없이 그대들한테 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마지막에 흘러간다. 첫째 무엇이냐? 선생은 제가 승조비 10배하니 선생은 제가 향한 선생이 공명선생은 제주가 승조비 조조의 아들 현지 천자가 되어 있는 조비보다도 10배가 더 제가 더 나은 이승장이 뛰어난단 말이에요. 승상의 제주가 조비 같은 놈보다 10배가 더 뛰어나고 있으니 이승자가 뛰어난 승장이 필능 안방정국 할 수 있어.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편안한 자가 정한정조가 정하지. 안방정국 방국 방은 큰 뜻이고 국원 제도화된 나라고 나라를 쉽게 말해 국가민족을 나라와 백성들을 반드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요. 등이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약태자가 불리하고 하거든. 그런데 태자라는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태자가 가르치려고 해도 도와주려고 해도 못자는 목표를 보자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 불가보여요.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태자를 불가보 도와봤자 소용이 없겠다 생각이 들거든. 선생이 다 자위성도지 중. 선생은 스스로 성도 주인들 당신이 유선이 같은 놈한테 나라 맡기지 말고 당신이
그래가 공명 선생이 주인이 되어도 괜찮아 라고 한 말이 가짜고 그렇게 원난 놈한테다 나라 베끼고보다 당신이 맡은 곳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당신이 맡아도 전 쫓아내고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도 괜찮소 라고 한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저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나라를 당신이 맡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명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당신이 꼭 맡아 저 쫓아내고 그렇게는 안 해. 그 생각해갖고 안 되겠으면 당신이라 그 말은 내 아들은 기업을 잡아가고 사람 만들어갖고 나라를 만들어라는 뜻이지 당신이 이제 통나라 먹어보라 그 말은 아니야. 나 그런 뜻 같고 그 정도까지 나라에 관한 책임을 당신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이 청필하고 그 말을 유비의 말을 공명이 다 듣고 나서 청필 듣는 것을 마친 다음에 말씀을 안 되었으면 나라도 한시 맞다란 말이요 라고 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쩔 것이요. 얼마나 아들보다도 나라를 더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누류 변체하였다. 눈목에다가 물수 붙이니까 그게 뭐예요? 눈물 눈자요. 여자가 지금 가니까 되게 재밌는 문제란 말이에요. 눈에서 눈목자에가 물이 줄줄 흘리니까 뭐예요? 눈물 눈자예요. 눈물이 줄줄 흘러서 변체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뚱아리에 변자 두 변자니까 온 몸뚱아리가 다 그 흐르는 공명 눈물로 온 몸뚱아리가 젖어들었다. 그 정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로 온몸에 눈물을 흘리면서 복배우니 땅 위에 있으면서 울면서 공명한테서 그 마음 알겠습니다. 그 울고 저러고 하는 게 뭐예요? 복도 울기요. 이런 것들이 짧지만 그 전곡들 얼마나 안전하게 짧은 글자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공명 기억에 짧은 그 속에 얼마나 간절하게 됐는가 알거든요. 다른 게 정확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배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 서러고 땅하고 울면서 신이 짐 이런 말 우리말로는 짐이고 중국어로는 젠 이건데 신이 지음감 불갈충진력 하여 하니까 자이 이후이 신하로서 저로서는 신이 어찌 감히 불갈충진력 내 충이 남아있을 때 다 떨어질 때까지 갈충해 진력 다 몸뚱아 힘이 빠질 때까지 충을 다 하고 힘이 다 할 때까지 하지 않을 수 없지 할 때까지 내가 어찌 않겠습니까? 불감 갈출진력 갈충진력 어찌 내가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이 않을 것이요 아니 사이후이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죽을 때 이제 사이 죽으면 이후이 끝이야. 죽음을 끝나니까 죽을 때까지는 갈충진력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보죠. 신이 감 불갈충진력 하니까 사이후이 죽은 다음에야 갈충진력이 끝나게 되고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청공명 좌우탑상하고 호이자 근전하고 근부선했다. 그러니까 공명 유비가 공명을 청 좌우탑상 탑상은 침대 또 이 말은 천장 앉아있는 자리겠지. 자리 그 알랑자 셈이 소파라고 합니다. 침대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탑상 위에 좌우 위에 올라 앉으라고 부탁하고 왜냐 그게 자기하고 같은 자리로 이제 그 자기 아들들 새끼들한테다가 의부한테 아버지 만난 예를 갖춰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호이자 근전 두 아들 아까 아들 뭐 또 잊었네. 누구 그 아들 영하고
이여고 유영윤이를 두 사람을 앞자로 불러가지고 분부선 두 아들한테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아주 유비가 아버지로서 명령을 분부 명령을 내린다. 이 형제 3인은 그러니까 유서에는 안 왔지만 내가 듣고 있는 태자까지 합치면 너희들 형제 세 사람은 요시 승상 상부 반드시 꼭 그렇대요. 승상을 여부 나하고 똑같이 아버지처럼 요시 꼭 몰시자 모실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 너는 승상을 꼭 아버지와 같이 모셔라. 불과 태만 아버지같이 모시고 갔는데 태만 게을르거나 해차르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없는 자리는 승상이 아버지 역할을 할 것을 거기다가 지금 부탁을. 이것이 아까 제목에 나오는 대로 탁 봅니다. 아버지 보는 아버지 없는 자식 보죠. 어머니 없는 자식 애고. 그래서 그 아버지 없는 자식들한테다가 대신에 아버지 역할을 맡으시오 한 뜻이 탁 보단 말이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맡으라고 한 얘기가 이 대목이 그 바로 가령 유비가 제갈량이한테다가 그리고 아들들한테다가 의무로 모셔라라고 하는 태도를 준 겁니다. 모셔라 라고. 그 말 다음에 무시했죠. 인사시키려고 무시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비가 우, 대, 중, 관설, 대, 중관설 그리고 여러 그 밑에 아까 두 아들한테 명령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와 있는 여러 관리들 중관 여러 관리들을 향해서 또 유비가 말하기를 뭐냐면 유비가 우, 대, 중관 관리를 해서 말하기를 기미 불능일분촉인데 원계차에 하도서 분 11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서 촉탁 부탁한단 말이에요. 당분 것이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인 당분은 무엇은 니가 할 수 없으니까 원계차에 자기 스스로 모두 자에 스스로 헤아려서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좋은 뜻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개자의 내 뜻을 가지고 스스로 좋게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입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친 후에 설만 자 아들들아 부하들아 그 간질 마지막 하고 나니까 이제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지. 그러고 나니까 설만 말 마치자마자 가는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가 가라 간단 말이에요. 말 타고 있는 자리, 그 올라타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로 붙어서 봉 쓰러졌다. 그러니까 가봉이라는 말은 운명했다, 명을 다 했단 말을 직접 죽었단 말을 그러니까 계셨다가 그 자리로 붙어서 무너졌다, 쓰러졌다. 그러니까 두 아들한테 그 부아들한테다가 마지막에 한국은 자기 뜻 다 합쳐가지고 자해에서 스스로들 다 감싸고 사랑하고 일을 맡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라고 부탁합니다. 그때가 당년 63세요. 그때가 나이가 63살이다. 그 생각해보자면 지금 저보다 형님 저보다 몇 살 더 적었어요? 19살 나이가 다 적었어요. 지금 내 나이보다. 그리고 보면 자네도 영감 많이 살아. 그 유비의 뒤에서는 네? 그 나보다도 16살 네? 전에 죽었네요. 뭐? 나보다 16살 전에 죽었다. 16살 뭐죠? 네, 유비가. 그러지. 그 짐이. 그러면 다시 말해봐. 내가 유비보다 16살 더 많이 먹었어야? 오래 살았어야 그래야지. 그 얘기 자네가 형님들 앞에서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돼. 세상에 그 천하를 풍미하던 유비가
세상에 빵 튀었다가 거기서 쫓겨가고 백제상에서 거기서 얼척없이 잡는다 그 말이에요. 63세였다. 공명이 솔중관 향도 성도 하였다. 회도 성도 하였다. 공명이 이제 어쩔 수 없지. 다시 중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기고서 어디로 성도 생기 촉구 수도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입태자 우선 위제 이제 천자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바로 돌아와서 유선이를 제 천자 하지만 촉하는 천자의 자리로 입혀왔다. 그리고 개원 그리고 연호를 건흠 새로 세워서 일어날 수 있다. 새로 한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개원 건흥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호를 정해갖고 그때가 그러니까 건흥 월년이 1년이 되었죠. 그러니까 조비가 득지 유비 이사하고 유선 신립하고 대희하여 변기오로 대병하여 하면 공촉고 또 그 다음에 송금백을 요 동강왕 가비능 이게 여기다 이제 군대 보내려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 포위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든 거죠. 뇌물도 공세한 거죠. 근데 뭐 이제 나는 뭐냐면 첫째로는 이 조비가 조종 큰아들 이제 유비가 죽어버렸으니까 유비 아들 유선이하고 나하고 되면 비교가 안 되지. 너는 이제 나한테 내 밥이다 죽었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조비가 유선이 너는 내가 밟아볼 거야. 그래서 유선이가 새로 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는 대희 너 같은 것은 대단히 좋아하면서 변기 오로 대병 다섯 길로 이 나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오로 5갈래로 이 대병 군대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사면으로 4가지 방면으로서 총을 공격해왔다. 이것은 이제 촉에 대해서 이 나라가 조비가 한 것이고,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송금백 돈과 금이겠죠. 금과 비단들을 어디다 보내냐? 주변 세력들한테 보내갖고 우리 표가 되어갖고 이번에 청안을 먹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백을 첫째는 요동에 있는 강왕, 요동 땅에 있는 오랑캐인 강왕한테다. 강왕 이름이 뭐냐면 가비능이란 말이에요. 가비능한테다가 금과 비단을 보내서 우리 이번에 전쟁을 하고 우리 도와줘라라고 하는 뇌물적 외교전을 처음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 강왕에다가 이번에 한번 써봅시다. 다음에 남만왕, 남쪽 오랑캐의 왕인 맹획한테다가도 두 번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송금과 백걸, 말하자면 돈과 비단을 첫째는 가비능한테 보내고 두 번째는 맹획이한테 보내고, 그래서 맹획한테 보내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각기 병 10만, 우리 편 들어주라 하면서 10만 지급한다면 각기란 말은 뭐냐면 요동의 가비능한테다가도 10만 군대를 내주라. 그다음 남만왕 맹획한테도 10만 군대를 내주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강왕이 공협평관 그러면서 군대 내고 무엇을 부탁한 것이냐 그러면 명령하기를 10만 명 해갖고
강황은 너는 뭐냐면 서평관 쪽으로 쳐들어가서 지금 서평관이니까 아까 말하자면 사천성 서쪽이었죠. 그쪽으로 쳐들어가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만왕 맹혁이한테는 사천성은 서쪽에 있는 강이요. 서쪽 강을 쳐들어가라라고 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앞에 얘기했던 강황은 제2부대, 그 다음에 만왕은 맹혁이 제2부대를 만들어서 위 제1로 제2로의 부대가 되어서 위자는 대입자예요. 부대가 되어 가지고서 쳐들어가라라고 한 것이 앞에 있는 것이 제1 강왕 감인응 제2 만왕 맹혁까지 두 부대를 끄집어 들여서 일단 자기 지원 부대를 만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할자가 됐으니까 할지 여 오 수호. 예, 지금 회의 중계합니다. 끊습니다. 돈 가져가라고 8천만 원까지 해준다고. 그래서 할지 여 오 수호, 우리가 할지 여 그래서 3번을 씁니다. 그리고 오나라 쪽에다가는 무엇이냐면 여 오 땅을 만약에 뺐으면, 총나라 땅을 뺐으면 할지 땅을 잘라 가지고서 한 잘라 가지고서 여오 오나라에 줘갖고 주막 이한테 총나라 땅 띄어갖고 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수호 동맹 관계를 맺자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영기병 10만, 그래서 땅 띄어서 만약에 뺏으면 줄 것이니까 수호관계가 되도록 할 것이니까 이것도 1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둬라라고 부탁을 했죠. 그 뭐냐면 뭘 띄었냐면 10만 명 군대를 보내주면 10만 명 보내가지고 어디를 쳐도오냐, 부성 지역을, 부성이라고 하는 옛날 쳐들어간 데 싸웠던 선장입니다. 그 부성 쪽을 띄어주었다. 그리고 부성 쪽을 쳐들어오라. 뺐으면 그쪽에서 땅 띄어준다. 그래서 부성을 쳐들어와가지고 위 제3로 제3지역의 전쟁을 맺히라. 그리고 항장 맹달한테다가 부탁을 해, 명령을 내려서, 다시 말하자면 저쪽으로부터서 이 포위당했을 때 다 갈 데 없으니까 다시 그 위나라 쪽으로 항복했던 장수인 맹다리한테다가도 또 명령을 내지 뭐냐면 항장 맹다리에게 기병 10만 명을 동원해서 너도 참여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중을 쳐들어오라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너는 그럼 뭐냐? 맹다리는 제4로 네 번째의 전선 제4전선 지역의 군대를 쳐들어오라. 그러고 나면 이제 다섯째 마지막 오로우니까 다섯째 마지막은 뭐냐면 영대장군 조진, 이제 위나라 쪽에서는 위나라의 조비의 직계 부대가 조진이라고 하는 동대 장군이 조진한테다가 제병 10만 또 군대 10만을 동원해가지고서 양평관으로 쳐들어오라라고 명령을 했다. 이게 실제 보로. 이 얘기 말하자면 보기가 웃으면서 이제 나이 어린 유선이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유선이 보탕 먹이는 것도 설명도 나오면 여기 설명된 것이 오로군의 부대를 배치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아까 강황하고 만왕인 맹획이고, 세 번째는 항복했던 대로
맹다리한테다가 오나라 그쪽 군대한테다가 선권이 쪽에다가 붙었고, 네 번째는 항복에 있던 맹다리한테고, 다섯 번째는 지켜도 부대로 종제를 지켜서 조지를 시켜 들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5개의 부대가, 그런 말하면 수로는 뭐예요? 50만 부대가 포위에 쳐들어가도록, 세상에 초상나고 있는 쳐들어가도록 작전을 세웠다. 조금만 더 있고 실납니다. 그 다음에 보도, 성도, 이 결과가 소식이 성도, 다시 말하면 사천성 본부의 보고되어서 전달되었다. 보고가 사천성에 이르러서 후주 유선이 대경하여 유비 큰아들 후주가 깜짝 놀래서 그 다음에 급소 청상상의 급히 청상 제갈공명을 불러서 상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회보 오늘 청상 오시라, 청상 모시고 상의하려다 불렀는데 회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청상은 염병 불출, 병에 염이란 말 걸렸단 말이에요. 요새 병이 들어서 불출, 밖에 출입을 못합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후주가 후주는 다시 어쩔 줄을 모르겠죠. 갱은 다시겠자 어쩔 줄, 다시 당황했다. 그러고 당황이 어쩔 것이죠. 후주가 놀래가지고 우시에 의해서 후주는 자기 스스로 후주가 친자 내견 공명 몸소 천자가 제가 공명 다시 말하면 승상 만나러 공명 만나려고 지금 집을 쫓아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니까 천자가 그냥 승상 집을 쳐들어갔다. 그래서 진요 승상부, 승상이 담당 근무하고 있는 상부, 승상 근무처에로 또는 승상이 살고 있는 집을 머물고 있는 장소로 진요 쳐들어갔는데, 견 승상이 공명이 제지변 반너, 승상이 연못가에서 원 옆에서 주변에서 반너 고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후주가 이 유선이가 한다는 소리가 누가 설명한 말이 조비가 분병 오로진범한데, 여기 침이라고 하는데 침으로 붙여요. 침시 밑에 침시 이 위급입니다. 지금 조비가 5갈래로 해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는 대단히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승상이 하고 불원이사. 그런데 승상은 무엇 때문에 불원이사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 5군데 쳐들어온 전쟁을 맡을 생각을 않고 있습니까? 불원 처리할 생각조차 않고 있으니까 이 5군데 쳐들어오고 있는데 고로 군사를 처리할 생각을 않고 있습니까? 왜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한 말로 하고, 뭐 때문에 직무 포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 추궁과 같이 당황해갖고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공명이 황망 청제도 깜짝 놀래가지고 청제도 잘못됐습니다. 예, 사전 형식을 취해서 천자가 꾸지람하니까 이제 편지 받아들이고 있죠. 공명이 급히 황망 당황해서 예,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조로 사과를 형식을 지으면서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오로병도 하니 5군데의 길로 군사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친이 기회 부지, 친아 임지혜가 어찌 회 부지, 그런데도 회는 뭐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일이란 말이에요. 할 것인데 부지, 모를 것입니까? 왜 부지, 어찌 내가 모르고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뭐 적었냐고 꾸지라면 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 보고를 하죠. 첫째, 사로병 네 군데 오는 군사들에 대해서는 친히 일퇴거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도 나는 여기서 다 고기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연못가에서 지금 작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은 저로서는 이 태거 이 네 군데 다섯 오로병 중에서 사로병은 이미 다 벌써 퇴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선하고 있습니다. 그게 번호를 쓰자면 강인은 강군 다시 말하면 대는 강자예요. 대강자. 강왕의 군대들은 경복, 마초를 항상 그 대놈사를 기마 부대를 언제든지 마동을 제일 존경했어.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마초를 경복하고 있어. 존경하고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강인은 마초한테 따르기 때문에 지수영 마초 강인수이 그래서 단지 나로서는 다른 거 아니라 단지 수영 마초에 대해서만 명령할 필요가 숫자는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명령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딴 말 안 던지고 마초한테다 명령을 하기는 뭐냐만 가긴 수위 꼭 바로 자들이 강왕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가긴 더욱더 기는 긴장해서 정말 힘써서 더욱 힘써서 수위 못 쳐들어오게 지켜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차로는 불필부 그러니까 강왕 다른기가 쳐들어온 문제에 대해서는 불필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로를 제1로 막았다는 말이죠. 거기다 그러니까 강인이나 1번 쓰고 남만 거기다 2번 씁니다. 남만은 다이 남쪽 호랑캐들은 야만인들은 다이 이렇게까지 의심이 많다면 변덕이 많다는 말이다. 변덕이 많기 때문에 이영 위연 사선 위병 나는 이미 위원한테다가 명령을 했습니다. 노장 장교만 위원한테 명령을 해 뭐라고 했냐면 사선 위병 쳐들어올 경우에 박아버린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의심하고 있는데 방어하고 있는 모습은 남만 등들을 향해서 맹행기를 위해 수없이 많은 왔다 걸릴 것 같은 의심이 나는 방어기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를 쳐들어올 경우 방어할 것 같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병은 필불 감진 그러니 맹해기 부대 만병 남만의 군대들은 반드시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째 부대를 막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달이 항복해왔던 맹달, 우리나라에 항복했던 맹달이한테 대해서는 또 항복했던 이엄에 대해서도 맹달과 맹달에 대해서는 이엄 유족 부대죠. 총나라 장군인 이엄과 사이에 더불어서는 생사이교 두 사람이 이엄이는 맹달하고는 친한데 맹달이는 어쩔 수 없이 그때 포위당해서 항복해갖고 우리나라에 붙었지만은 맹달이는 친구인 이엄 다시 말하면 제갈량 밑에 있는 이엄이하고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생사 교분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이 사호 서신 나는 이미 벌써 서신 편지를 좋게 곱게 써가지고 써갖고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가충 이엄 진필 그 편지 내용이라는 이엄이 쓴 것처럼 거짓으로 이엄의 우정을 거기다 실어서 가충 이엄의 내용을 뜻을 실어서 신필 이엄이 실제로 쓴 것 같은 편지를 유효한 편지를 써갖고 이미 다 맹달이한테 보냈다 말입니다. 가충 이엄 신필을 보냈다. 그러니까 맹달은 필년 퇴병 불출 추는 위를 출자도 되고 퇴는 핑계대는 핑계자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 맹달은 틀림없이 필년
폐병 불출, 병을 핑계대고 불출 군대를 끌어내질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맹다리한테는 누구 위험이 핑계대갖고 못 나오게 만들어 그렇습니다. 거기 3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양평관은 험준한데, 양평관 쪽으로는 험준한 데가 양평관 누가 어디였죠? 저기 우리나라에서 기도제 양평관 쪽은 우리나라에서 조비의 종제가 들어온다. 양평관 또 보자면 그 양평관 저 4번을 쓴다. 양평관은 험준한 방어지인데, 그래서 아는 이영 좋은 인명파수, 그때 그쪽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쳐들어올 경우에는 이 조빈의 군대가 쳐들어올 경우에 대해서는 나는 미리 조자룡이 조운을 보내서 영조운한테 보내서 인군 파수 군대 보내서 여기 쳐들어올 경우 대비해라 해서 대비해라고 지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운한테다가 군대 끌고 가서 지켜라 라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자룡이가 지키고 있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서 이 조비의 동생인 조진이는 올라오고 하다가 지키고 있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탓에 오다가 보고 조자룡이가 지키고 있는 거 보고 놀래서 물러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로군을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있어서 여사로군이 무공인데 4개의 공격진들이 효과가 없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따라서 동호 오나라의 군대들도 불금동경 내 군대에서 한 놈도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온다고 하는데 한 놈도 안 나오는데 내만 가면 쓰겠냐 제일 먼저. 그래서 동호병도 불금동경 일부러 제일 먼 데서 오나라 군대가 동병 군대를 동원하려고 불금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건 인정했단 말을 의도를 동의했단 말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론이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주가 청료하고 얘기하였다. 후주가 천자가 된 누이 오롱은 다 막아졌어 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로병은 끝나고 사로병이 안 온 거 보고 5번째인 오나라 군대도 안 온다 한 얘기를 듣고 나서 좋아가지고 후주가 청료하고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좋아갖고 이기적 끌고 갔다. 기와 나가 끝에까지 끝내고 좀 쉬십시다. 다음날 차일에 공명이 하등기 출사 동호 그렇게 동호 군대가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벌써 제갈량이는 머리 있어서 등지라고 하는 자기 측근을 똑똑한 장군을 어디로 사신으로서 동호 손권이 쪽에다가 보내줬다 말이다. 그리고 손권이 견사로군이 더 무공이퇴하고 손권이 보니까 5군데로 가고 저 총나라 깨부자 말을 해놓고는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저 혼자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권이 보니까 사로군이 모두가 다 무공이퇴 아무 효과도 없이 공도 없이가 아니라 효과도 하나도 없이 가봤자 효과도 없이 나오도 않고 다 뒤로 물러나겠다 하는 사실을 손권이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래서 등지 내이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까 등지를 지금 공명에 보냈죠. 그리고 또 다 물러가도 효과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총나라에서 보낸 등지가 사신으로 왔어. 그러니까 등지가 내 사신으로 와서 내 유화 우리끼리 적어도 평화적인 화목 다시 말하면 동맹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오나라가 총나라하고 동맹관계를 맺자 하는 얘기를 등지가 와서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나서 북의 흥병 다시는 또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그리고 손권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한 견사 수등지 도성도 이번에 기와에
공명께서 등지까지 보냈으니까 나도 등지 가는 김에 거기다가 사신 하나 보낼라요. 그래갖고 사신을 등지를 따라서 도성도 선도 쪽으로 가서 보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보냈는데 나도 따른다 한 뜻으로 해서 선권이가 보낸 사신이 등지를 따라서 다시 성도 쪽으로 공명한테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촉국과 총나라와 더불어서 중진수업 오랜만에 다시 표보고 오나라가 수업 공동 동맹 관계를 중신 다시 새롭게 맺게 되었고, 그래서 공항 조조의 그 후손들이 만든 조조의 우리나라에 오나라와 총나라가 협력해서 공항 같이 방어해내자라고 우리가 이루어졌다. 중요한 문제 여기서 보자 뭐예요? 진직이 이루어졌어야지. 진직이 이루어졌더라면 비참한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대목에서 우리는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집시나 힘 짜고 돗자리나 팔아먹고 사는 게 딱 맞은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다 그 자가 삼국지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저거 말하자면 한나라 후손이니까 한 후손이니까 그게 예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11시까지 해야 그 11시 10분까지 했으니까 한 5분에 10분 쉬십시오.